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뭐야? 터득해가는 거야. 반복되면서 익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몇 회 문제죠? 36회. 한 번 더 풀어봐요. 7번도 36회 기출문제거든. 풀어보세요. 자, 쉬우면서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렸어요. 자, 봐봐요. 권리의 객체가 되는 토지 동그라미.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 그러면 점유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렇죠. 읽어봐요. 전세권, 사행시, 배타적 점유를 해야 되겠죠. 전세권의 특징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지상권은 뭐예요? 토지죠. 그러면 얘네들은 토지는 다 맞아.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걸 골라라고 그랬거든. 우선 저당권. 저당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거든. 정답은 1번. 저당권은 항상 점유 X라는 걸 잡아야 돼. 점유 X를 잡지 않으면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웠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문제가 뻔한 소리. 그러면 작년에 뭐 6번과 7번은 공짜로 문제 묻는 거야. 논리적으로 했다면. 정답은 그래서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봐봐요. 보면 여기 봐봐요. 이제 외우자고. 뭐라고 써놨죠? 저당권은 뭐예요? 읽어봐요. 점유 X. 그렇죠. 점유 X를 세자로 원칙은 뭐예요? 전자매. 요 관계가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 X다. 즉, 준점유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저당권은 그러면 봐봐요. 자, 요 지문이 이렇게도 연결이 되거든. 봐봐요. 자, 저당권은 취득. 요거 점유 O야. 시효 취득이 되려면 점유 O야 되거든. 저당권은 뭐예요? X거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점유 X, 뒤에는 점유 O거든. 다르죠. 그러면 저당권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다. 어때? X.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박아야 돼. 저당권은 점유 X. 다시요. 저당권은 뭐예요? 점유 X. 점유 X라는 걸 잡아야 돼. 그러면 점유 X니까 어때요?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저당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 전세권은 토지, 건물. 요 지상권은 토지라는 걸 잡아야 돼.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얘네들 전세권, 지상권은 그러면 뭐 배타적 점유를 해야 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뭘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느냐? 자, 뭐라고 써놨어요? 이중전세권. 돼야 안 돼? 이중전세권. 된다는 사람 연락 주세요. 그럼 저랑 같이 살게. 그렇죠? 그러면 A라는 부부 위에 B라는 부부가 올라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중전세권은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배타적인 용익물건이니까. 그러면 이중지상권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나무에 나무 심을 수 없잖아. 지상권은 제3자한테 양도는 해줄 수 있어. 그런데 지상권 위에 지상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중이 헷갈려. 지금 된다는 사람이 이거하고 헷갈리는 거거든. 읽어봐요. 전전세권이거든. 그럼 이중전세권과 전전세권은 다르다라는 거야. 전세권을 제3자한테 양도하는 걸 전전세권이거든. 이거는 됩니다. 이중전세권은 안 돼. 이중지상권도 안 돼. 왜 안 되느냐? 배타적인 용익물건이므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1차 하는 사람은 거기까지인데 2차 하는 사람 1, 2차 같이 하니까 이게 바로 후등기 저지력으로 연결된다고. 후등기 저지력. 후등기 저지력. 그러면 이중전세권이 안 되느냐? 그러면 후등기 저지력 때문에 안 된다. 이중지상권은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후등기 저지력. 나머지는 다 돼. 다 돼.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두 개를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둘 것. 자, 아까 우리 등기의 종류를 봤으니까 자, 뭐라고 써놨죠? 말소 등기와 말소 인정이 돼야 안 돼? 안 돼. 나머지는 다 돼.
그럼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대의한 대의 신청 가능합니다. 안 되는 것은 이 세 개를 우리가 딱 잡아둘 필요가 있어. 그럼 말소 등기하면 말소 등기가 불가능하면 무슨 등기해야죠? 또 까먹었다. 말소 회복 등기가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생각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니까 뭐라는 거예요?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전사는 일주일마다 컴퓨터를 돌리니까 까먹어 버린다고. 결론은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 자, 공인중개사는 반복. 앉아라, 서나 반복이야. 계속 같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자, 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시고, 그러면 요 문제도 참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돼요. 자, 드디어 이제 짜증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물건의 종류, 객체에 대해서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출제. 요 안에서 출제돼. 똑같은 문제잖아. 그러면 문제 7번 봐봐요. 문제 7번은 뭐하고 같아요? 봐봐요. 문제 7번은 요 문제하고 똑같잖아. 문제 5번인가요? 요거하고 똑같잖아. 문제 5번에 4번 지분. 요거 똑같잖아. 자, 토지 일배에 대해서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요 문제. 그러니까 요 문제 5번에 4번이 올해 7번 문제 작년에 출제된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 안 벗어나. 절대 안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봐봐요. 지금 이제 우리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이 잘 나온 사람들이 딱 한 분류가 있어. 어떤 사람일까요? 기출문제를 그냥 애워버려.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에서 답이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문제다? 기출문제야. 그러니까 딴 거 절대 보지 마. 여기에서 보는 것만 해도 벅차요. 그러니까 걔 봤던 걸 뽑아보고,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그러면 정이 든다고. 그럼 지문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도 그러면 물건의 객체와 관련돼서 대상과 관련돼서 올해 한 문제, 최소한 한 문제. 그 중에서 대표인 게 이거예요. 간섭법상 물건이 아닌 거 뭐예요? 온천, 공사. 딱 이런거. 자, 그러면 이제 머리 아픈 이제 지긋지긋한 그러면 거기 355페이지 2번은 뭐예요? 물건적 청구권. 이제 오늘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제가 한 문제 이제 풀어보죠. 자, 물건적 청구권 여기 나왔어. 그러면 이제 물건적 청구권 줄 찾아봐요. 자, 그러면 틀린 거 그렇고서 X. 저는 물음표 뒤에 생각을 한다고. 자, 물건적 청구권은 공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과 점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이 있다.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은 뭐예요? 반환, 제거, 애방. 그걸 기억해야 돼. 그러면 만약에 점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 침탈이 뭐예요? 요건이죠. 그러면 공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 반환, 제거, 애방. 반환은 뭐가 필수예요? 점유. 이게 기억이 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기억해보죠. 자, 한 번만 이해를 해. 문제를 풀 때요. 여기까지 잘라봐요.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 잘랐어요? 요거는 주, 요거는 종. 자,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어. 항구성이 있음으로써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완벽한 문제입니다. 한 번만 이해해버리면 끝나버리거든. 여기에서 그러면 요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권은 오래오래 가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2번과 관련돼서 보죠. 상대방이 기책사유 잘라봐요. 기책사유. 그러면 요 출제하는 의도는 요걸 물어본 거야. 자, 봐봐요. 어떤 사람은 기책사유가 뭐예요? 이런 사람은 벌써 끝난 거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우리 기본서에 다 써놨으니까 물건적 청구권과 뭐예요? 읽어봐요. 자, 손해배상 청구권이야. 자, 공통점은 청구권이죠. 차이점은 뭐예요? 읽어봐요. 배상은 뭐예요? 고의가실이거든. 그런데 여기는 고의가실을 요건을 하지 않죠. 고의가실을 요건을 하지 않아. 여기는 고의가실을 요건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배상이죠. 배상은 뭐라는 거예요? 배상을. 뭐라 그래? 고의가실을 무슨 사유라고 그래? 기책사유야. 그러면 이제 나왔네요. 상대방의 기책사유는 물건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아니다. 자, 여기서는 물건적 청구권이잖아. 그러면 물건적 청구권이 이 말은 고의가실이 요건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책사유가 무슨 가실이? 고의가실이거든.
그러면 요건 출제원이 그러면 요 물어본 것은 물권적 정권과 손해배상 정권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키워드는 무슨 정권이다? 물권적 정권. 물권적 정권을 읽어봐요. 고의가실 요건을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계책사유는 물권적 정권의 요건이 아니다. 맞네. 자, 그래서 2번은 이렇게 되는 거네요. 3번 질문 보죠. 자, 물권적 방해 제거의 요건으로 요번에는 방해는 짜라봐요. 방해. 자, 여기에서 물권적의 방해야. 그러면 이때 방해는 뭐예요? 원인 제거야, 결과 제거야? 또 까먹었다. 원인 제거. 요거는 결과 제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맞는 이야기가 되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요거는 결과 제거거든. 이거는 무슨 제거다? 원인 제거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의 방해와 손해배상 청구의 방해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물권적 청구 방해 배제 청구의 요건이 되는 방해는 요 읽어봐요. 요 손해배상 청구의 개념과 구별된다. 그러니까 맞네. 다시 요거는 무슨 제거? 원인 제거. 요거는 결과 제거. 이걸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람들 미치겠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 그러면 임대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물권적 정권을 여기 봐봐요. 요거 읽어봐. 대의 행사는 있죠. 그렇죠. 직접 행사할 수는 없지만 무슨 행사를 할 수 있다? 대의 행사 정권에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4번은 결론적으로 X. 자, 특히요,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줄쳐놔봐요. 유치권은 뭐가 필수예요? 점유. 그러면 점유권에 기해서 해야지. 유치권에 기해서는 할 수 없어. 그러면 유치권자, 요거 한번 읽어봐. 점유권에 기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하면 저절로 하다 보면 그러면 문제를 단추를 잘 깨매야 돼요. 근데 문제풀이를 혼자서 하면 안 돼. 누구랑 해야 돼? 선생님하고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문제풀이 혼자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깨도 아프고. 아이고, 그래서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꼭 그래. 사람이 나약한 사람들은 뭡니까? 꼭 그래.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대. 자기만의 시간은 불필요해요. 자꾸 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그러면 자기가 이제 당해보면 이제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또 이제 한번 벌었으니까 자기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물권적 평가에 관한 설명인 건, 여기 있다.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구나. 그러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혼자서 중얼중얼거려야 돼. 이제 복습할 때. 그러면 상대방이 기책사유, 즉 고의가실이죠. 근데 물권적 정권은 고의가실 요건이 아니다. 혼자서 중얼중얼거려야 돼. 그럼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의 요건에 대한 방해는 그러면 요때 방해의 의미와 요때 손해배상 방해의 의미는 다르다. 요거는 무슨 제거? 원인 제거. 요거는 결과 제거. 구별된다. 자,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해서 요게 임차 목적물에 관해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대인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렇습니다. 틀렸네. 자, 유치권은 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점유권. 그러면 요 자리를 꼭 확인한다고. 그러니까 유치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은 그 밑에다 써요. 우리 암기사유가 있어. 자, 유치권 나왔다 그러면 유치권은 항상 이렇게 유치권은 자, 이렇게 한번 자기가 써봐봐요. 앞으로 유치권 그러면 저랑 이제 소통을 해야 돼. 유치권 나왔다 그러면 얘네들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유치권은 어때요? 유치적 효력밖에 없어. 유치권은 물상대의. 이거는 인정이 안 돼요. 우선 변제적 효력하고 물상대의는 항상 같이 붙어 다녀. 자, 그러면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 물 없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치권에는 절대 뭐가 없어? 읽어봐요. 우물물이 없다. 그래서 우물물. 그래서 우리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학생들은 다 유치권 나왔다. 뭐가 없다? 우물물이 없다. 이렇게 해보거든. 근데 우물물이 없다 그러면 꼭 확인할 게 하나가 있어. 요 자리.
요 자리. 유치권. 유치권에 의해서 물권적 조건은 발생하지 않아요. 유치권은 뭐에 의해서? 저밀권에 의해서. 자, 그럼 앞으로 유치권은 뭐가 없다? 우물물이 없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물상계와 관련돼서는 뭐가 나와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수용권, 보험권. 자, 유치권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라라. 보험권, 수용권이 나왔다. 무조건 X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요거부터 봐. 유치권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옳은 것 찾으면 뭐부터 찾아요? 이거부터 찾아요. 보험금이 나와 있는지, 수용금이 나와 있는지. 그러면 유치권에는 뭐가 없다? 우물물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샘플로 잡아요. 딱 하나, 한 문제가 딱 기억이 나야 돼. 요 문제 포인트 한 문제 나와서 요거 문제를 계속 단검질을 하는 거예요. 단검질을. 여기 봐봐요. 여기 철이 있어. 철은 어때? 강철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워서 떨어뜨려 계속 두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문제 가지고 계속 두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거 풀지 말고 요걸 딱 하면, 그러면 우리 물권적 조건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 하나를 샘플 문제로 하나 잡으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론 문제는 요 정도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요 자체가. 그러면 물권적 조건은 또 하나 풀어놓을 거는 뭐예요? 이론도 이론이지만 사례를 하나 풀어놔야 된다. 그럼 직장으로 9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이론 문제. 9번. 자, 됐어요. 그러면 저랑 눈높이를 한번 맞춰보죠. 물권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권적 조건에 관한, 자, 물권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소유권을 향유한 전 소유자가 잘라요. 전 소유자. 전 소유자는 뭐예요?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벌써 눈치가 빠른 사람은 뭐예요? 여기 읽어봐요. 있다. 어때요? 있다. X예요? O예요? X. 그렇죠. 그럼 벌써 키워드 잡고 전 소유자 여기 간다고. X. 자, 물권적 조건 행사하기 위해서는 잘라요. 상대방이 읽어봐요. 기책사유. 고의 가시를 요건하지 않죠. 기책사유가 있어야 된다.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3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폐지 정권에서 방해. 요거 방해죠. 요 방해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의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선의 개념과 을 다르다. 어때요? 자, 3번님은. 3번님은 이 지문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소유권에 기한 방해 폐지 정권에 있어서 방해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어때? X. 그렇죠. 이 지문하고 좀 다르네요. 왜 이렇게 제가 잘못 쳤을까? 이 지문. 자, 그러면 4번 가보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은 여기도 다르네. 자, 그러면 거기 지문을 보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의 대상이 된다. 어때? X. 그렇죠. X예요.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자, 소유권이 넘어가면 물권적 정권도 넘어간다. 주와 종의 관계죠. 정답은 5번. 그렇게 되는. 자, 어제 새벽에서 요게 5번을 잘못해놨네. 자, 그래서 요거는 교과서를 우리가 보고 하세요.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돼. 자, 10번 한번 풀어보세요. 10번은 이제 사례 문제야. 사례 문제.
자, 요거는 뭐예요? 태거와 철거의 관계를 우리가 따져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갑소의 동그라미. 갑. 어떤 등장인물은 일단 동그라미잖아요. 갑. 자, 갑소의 X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어리 동그라미. 어리 Y 건물을 신축한후 잘라요. 그러면 갑소의 토지 위에 어리 건물을 졌죠. 그럼 건물은 누구 거예요? 얼 거죠. 그렇죠. 얼 거죠. 그런데 어리 신축한후 아직 등기하지 아니한 채 병 동그라미. 미등기 미등기 임대를 한 거네요. 그러면 병은 뭐예요? 임차인이 임대인이? 임차인, 어른, 임대인.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그러면 가본 소유권 토지 소유자죠. 그러면 어를 상대로 읽어봐요. 철거를 할 수 있다. 요 철거가 뭐예요? 방해, 제거, 청구까지야. 자, 그러면 가본 어를 상대로 Y 건물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완벽한 문장이네. 그러면 가본 어를 상대로 Y 건물의 요거 태거. 태거는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네.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태거와 철거. 항상 우리 사례 문제가 나오면 갑을 병을 동그라미 쳐놓고 등장인물을 동그라미 쳐놔. 갑, 얼, 병 누군지를 따져야 돼. 그러니까 요걸 안 하면 뭐예요? 벌써 갑을병 알레르기가 생겨. 갑을병만 보면 알레르기가 생겨서 뭐예요? 사후가 경직이 돼요. 거진 10분 중에 9분이 경직이 돼. 그러니까 그런 걸 막게 해서. 그럼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면 시간이 이미 다 가버려. 그러니까 등장인물을 자기가 갑을병을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 들어가야 돼. 그럼 나머지에서 오답을 정리해 봅시다. 자, 가ban 토지 소유자. 자, 병은 임차인이죠. 그러면 임차인 상대로 해서 읽어봐요. 태거를 구할 수 있다. 맞네. 자, 어리 그러면 건물주죠.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임대해 준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어때? 맞죠? 소유권이 이미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면 물권적 정권도 이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과 물권적 정권은 어때요? 주와 종의 관계라는 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 참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10번 하나는 꼭 외워야 돼. 10번 하나는 무조건 그냥 sub권 판서로 나와야 돼. 그러면 요 10번의 유사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11번. 하나 풀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갑을병 동그라미 쳐놓고 칙칙칙. 자, 정답은 1번이 되죠. 1번 태거야 철거야? 태거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몇 번? 1번. 그러니까 가감하게 11번 같은 경우는 지워버려.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12번만 하나 풀면 돼. 12번만. 그러니까 14회 문제는 12번 딱 물권적 조건이 나왔다. 그럼 12번을 머릿속에서 즉각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그러면 봐봐요. 다시 11번을 마무리 한번 해보죠. 부담 토지. 그러면 올 동그라미, 병 동그라미, 갑 동그라미 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갑은 그러면 병을 상대로 건물 텔 거죠. 태거에 대해서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럼 틀린 거. 정답은 몇 번? 1번. 나머지는 똑같아.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제 풀 때 11번하고 12번, 그러면 10번만 문제를 풀어놓으면 됩니다. 물권적 정권은 반드시 출제되거든. 자, 첫 교시에 뭐예요? 암기 코드가 나왔네. 온천, 응사, 간섭법상의 물건이 아닌 것. 그 다음에 유치권에는 뭐가 없다? 우물물이 없다. 그래서 우물물. 그러면 애워놓고 우가 뭐냐 그러면 우선 변제적 효력. 물상대의. 물상대의가 보험금 수용금이야. 그럼 유치권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그러면 이렇게 째려봐서 뭐예요? 보험금 수용금이 있으면 그게 정답이야. 어서 말씀 아시겠죠? 유치권은 뭐가 없어? 우물물이 없다. 그러면 물권적 정권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이야.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은 우물물이 없다. 온천, 공사. 딱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좀 쉬었다가 12번 문제 들어가서 우리가 풀자고요.